안녕하십니까. 멘탈리안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좋아. 예, 현재 지금 마라 합주 시간에 제가 살짝 끼들었습니다. 예. 어제 못 찍었거든. 월말이라서 제가 좀 바빴습니다. 예. 내가 바빴지. 예, 월말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만에는 아니고, 메탈 말고 다른 쪽 얘기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시덕으로 가냐? 그건 아니고. 사실, 헤비메탈이란 게, 이제 70년대부터 해갖고, 70년대 말부터 해서, 이제 90년대 전성기를 였다고는 하지만, 너바나의 등장으로 힘이 많이 꺾였었지, 중간에. 그래서, 사실,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메탈키드가 외면하는, 혹은 좋아하기도 하던 장르가 이게 얼터너티브 록 아니겠습니까? 그런지, 이 계열들. 분명히 저도 예전에 음악 처음 들을 때, 그때는 이제 본조비, 스키드로우, 헬로윈 듣다가 이제 주변에서 이거 들어봐라 하는 게 주변도 몇 명 없었지만 그린데이, 너바나가 있었거든요. 그린데이 좋지. 예. 그때는 좀 듣다가 나중에 또 이제 제가 엉여수 가면서 이제 매너워라든가 사바타지라든가 러닝마일 이런 거 들으면서 지금의 취향이 확립되고 거의 그쪽은 안 들었거든요. 얼터너티브라든가 이런 쪽. 그러면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예. 일단 손이 좀 안 갔어요. 일단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제 주위에 꽤 많은 분들이 앨리스 인 체인지 같은 밴드는 좋아하시거든. 누구? 앨리스 인 체인지. 앨리스 인 체인지. 앨리스 인 체인지. 네. 레인 스탠리라는 걸출한 양반이 있었는데 그분도 일찍 돌아가셨고 이쪽 계열도 보면은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예. 하여튼 간에 저도 거의 안 듣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게 귀에 들어오네. 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도구 때문에 아이가. 도구가 한 방을 날려줬고 예. 일단 이 도구는 누구냐? 그거 언더독입니다. 우리 상훈이 형하고 형규 형이 있는 계신 밴드 그동희 형님도 계시지. 예. 그러니까 그 팀이 저는 기본적으로 좀 블루지한 하드락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뭔가 좀 뭐라 해야 될까 몽롱하면서도 헤비하잖아. 헤비하고 공격성이 있잖아. 라이브 볼 때도 진짜 정말 잘하신다 느꼈고 그런데 느꼈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도글라스 페이지를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메탈 에이저 때 같이 한다고 해놓으니까 궁금해서 그러다 최근에 그 도글라스 페이지에 대한 이제 찬사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때 형님 보내주신 거 링크 제가 딱 에어팟에 꽂고 제가 그때 귓구녕에 에어팟 닦고 듣는데 씨발 한 방에 놀랬잖아. 진짜 한 방에 확 들어가서 아구지 날리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지. 기타 톤하고 이제 기타 톤부터 해갖고 공격성하고 이게 사운드 톤이 장난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밸런스가 잘 맞지. 와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팀이 좀 특이한데 알고 보니까 기타분이 리더신 것 같은데 사운드 해계신 것 같은데 페달 없어요. 페달도 없고 오로지 이제 손으로만 조지는 기라. 근데 그런 공격성과 깔끔한 톤, 와 거기다가 이제 이 사운드가 뭐라 해야 될까? 이게 그런지 같으면서도 블루스랑 그런지가 블루스에 나왔으니까 그러다 치던데 이게 뉴메탈적인 면도 좀 들리면서 그렇다고 메탈적인 면도 들리고 뭔가 복합적인 하이브리드야.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듣는 메탈들도 다 그런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막연하게 생각해보면 주다스 프리스트 블루스 시작해갖고 이것저것 시대에 맞게 자기들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지금의 사운드가 나왔고 헬로윈만 해도 이제 그거 멜로디하게 하는데 클래식이 기반이 됐고 물론 그런 거 최초 시작은 디퍼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디퍼플이 에이프릴 대곡을 발표할 때 이제 클래식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차곡차곡 쌓아오는 것들이 록이라는 음악 자체가 이제 블루스 듣고 자라서 록이 됐지만 록이 또 듣고 자라서 록과 블루스 합쳐지면서 하드록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데서 뭔가를 많이 가져오면서 시도를 많이 하면서 코어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전에는 막연하게 그걸만 알고 있다가 특히 요번에 이게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걸 생각하게 된 이유가 이제 언더독 공연도 그렇고 지난 해적 때 봤었던 도글라스 페이지도 그렇고 도글라스 페이지도 인상적인 게 이제 보컬부는 목소리 지기는데 이게 좀 헤비하면서 이제 블루스적인 면도 있고 이제 좀 익스트림한 보컬 같으면서 헤비하고 블루스하고 이런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고 그리고 꼭 메탈이 순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최근에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순혈은 없습니다. 음악이든 뭐든 간에 예술은 그러니까 예술가가 이제 뭔가 꽂혔어. 그걸 들어. 그러면서 다른 것도 듣다 보면 계속 뭐가 쌓여.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그리고 그 아티스트만의 음악이 생기는 거고 그 아티스트가 또 나중에 영향 주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정통 헤비 메탈이던 게 이제 멜스메가 됐다가도 이제 파워 메탈이 됐다가도 오히려 블루지한 헤비록이 됐다가도 이런 경험을 저는 이번에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생각에 좀 확신을 준 밴드 중 하나가 펄잼. 펄잼. 예. 펄잼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바나 얘기하면 펄잼이 좀 부록을 따라놓을 때가 많았거든. 그래서 좀 거기다가 이제 펄잼 밴드 이름 기원이 뭐 밴드 멤버 중 이제 어머니 이름이 펄이고 그 어머니가 만든 잼에서 왔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메가리가 없을 줄 알았어. 존나 스트레이트하네, 근데 들어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뭐 또 시애틀 거리 사운드 하면 뭐 우울하고 뭐 당장 뭐 일단 커트 코베인이 자살한 사건이라든가 이제 그 양반의 좀 불안정한 그것 때문에 좀 우울한 사운드만 얘기하는데 그 너마저조차도 스매즈 라이크가 있는 네버마인드 앨범 전에 블리치 들어보면은 엄청 경쾌하거든요. 좀 우중충한 톤이긴 해도. 근데 펄잼 저 처음 듣는 순간 씨발 이게 뭐야. 엄청 헤비합니다, 진짜로. 스트레이트하고. 1, 2, 3집을 이제 1, 2, 3집만 다 들었는데 1, 2, 3집 이거 필적입니다, 이거 진짜로. 진짜 좋아해. 근데 펄잼만 그러냐? 사운드가든. 예. 좋지. 사운드가든. 크리스 코넬 이 양반이나 노래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진짜 들어보기 졸라 좋대. 이제 아직은 제가 1집밖에 안 들었 1집하고 이제 2집밖에 안 들어봤습니다. 그 배드모터 핑거랑 이제 슈퍼내추럴이었나? 하여튼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근데 뭐라 될까? 제가 좋아하는 톤이라든가 이런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완전히 막 헤비하거나 달리거나 이런 거 좋아하다가 좀 차분하면서도 거기서 폭발하는 사운드. 야, 이런 거 한 방인데 들어보니까. 하여튼 그 경험도 전 그랬고, 그 분위기 탄 김에 앨리스 인 체인지 들으면서 왜 이제 주위에 메탈 하시는 행인들이 혹은 동생들도 앨리스 인 체인지를 왜 좋아하냐. 이제 좀 알겠대, 얘. 그전에 솔직히 잘 몰랐었어. 예. 근데 이게 우울하면서도 이제 경기란 한 방이 있거든. 한번 들어봐야겠네. 이거 진짜 괜찮아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도 물론 제가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취향은 안 바뀌겠지만 귀가 약간 좀 여유가 생겼다고나 할까. 특히 거기에 가장 공헌한 게 언더독과 도그라스 페이지라서. 예, 또 그렇고 최근에 또 제가 보고 있는 로건 숙녀의 그거 애니메이션 여기서도 약간 좀 영향을 받았거든요. 거기 표정은 헤비메탈인데 사운드는 그쪽이 아니거든. 사운드는 오히려 이제 하드락에 가깝습니다. 근데 하드락도 이제 메탈틱한 이제 화이트 스네이크류의 그런 하드락이 아니고 이제 아메리칸 하드락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쪽에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얼터너티브라든가 이쪽에 더 가까운 기라. 표정은 다 메탈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근데 확실히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한 게 느낀 게 요즘 또 보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이제 다 봤지? 데빌 메이 크라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데빌 메이 크라이. 데빌 메이 크라이. 원래 게임이거든요. 요번에 새로 나온 거? 예.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게임이고 일명 스타일리시 액션, 엄청 화려한 움직임과 액션을 보여준 게임인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2007년도인가 그때는 좀 테마도 약간 좀 메탈틱스럽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감독이 인도계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작화 담당 스튜디오는 우리나라 스튜디오야. 미드 스튜디오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음악들이 림프 비즈킷, 롤링이 오프닝 곡이거든요. 롤링 하면서 그게 나와 갑자기. 존나 놀랬지. 이게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라스트 리조트 같은 파파로치의 그 뉴메탈 곡들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옛날 같으면은 K-ON이 나올 때만 해도 옛날 음악 하면 좀 메탈이 되게 강했는데 이제는 90년대 그 너바나라든가 이쪽 옛날 음악 그 고전 음악 취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막 시대의 격세지감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들으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랄까 점점 메탈이 이제 점점 뒤로 가는가 이제 점점 옛날 음악을 넘어서 화석화되는가 하는 약간 좀 불안함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너바나라든가 이런 쪽도 결국은 메탈에 영향받은 게 있거든. 당장 너바나만 해도 블랙 사바스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렇죠. 예. 그래 놓으니까 격세지감과 이제 그리고 이제 장르를 좀 넘어서서 들을 필요는 있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음악 모두가 이제 순수한 그게 아니라 결국은 어디서 조금씩 다 영향받은 그 결과물이고
저조차도 이제 뭐 헬로윈 좋아했다가 주다스 좋아했다가 판테라 좋아했다가 막 이랬는데 네, 제가 만드는 음악이 과연 어느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장르 나누고 이런 건 네. 특히 우리나라 쪽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 원래 이게 또 이제 장르 나누기가 일본 쪽 원래 일본 애들이 잘하는 거거든. 아, 예.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한번 해놓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번 들어오면서 이제 나중에는 보니까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 트루 메탈, 펄스 메탈 하는 장르도 있었어. 그러니까 어떤 거는 트루 메탈이고 어떤 건 펄스 메탈이래. 그러니까 어떤 건 진정한 메탈이고 어떤 건 가짜야. 그건 누가 정해 씨발 진짜.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음악을 들을 때 예. 장르를 따지는 것보다는 사운드를 많이 따졌던 것 아, 같은데 사운드가 사운드가 뭐가 진짜 장르지. 맞는지에 예. 대해서 예.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사운드가 어찌 보면 장르를 나눈 기준이고 이제 보컬도 한몫하고 예. 예를 들면 이제 사실 블랙메탈이라든가 데스메탈이 안만 달리는 거지만은 아이언메이든이 일단 한번 자리를 한번 잡아줬거든. 그런 거는 막 달리는 거나 베놈하고 그런 사람들 없었으면은 이제 뭐 데스메탈 탄생했겠습니까? 진짜 그 멜로디 데스 계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많은 음악이 그렇지만은 이제 뿌리를 한 번씩 집어보는 거는 더 재밌는 일이고 이거는 의무는 아닙니다. 근데 한 번 집어보면 재밌어 이게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 좀 그런 제 오타쿠적인 면 중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뭐 하나를 딱 보면은 이 원래 근원은 뭔가 해서 한번 찾아봐. 그래갖고 이제 이게 그 계절 충족시켜줄 때도 있고 알 때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엉뚱한 데로 갔지. 완전히 제가 전혀 안 듣던 분야를 다시 듣고 항상 메탈로만 채워져 있던 게 이번에는 얼터너티브로 그런지 혹은 블루스까지도 갔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걸 엄청나게 방대하게 듣는다. 그건 아니거든. 이쪽도 이제 들을 여유가 생긴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장르를 많이 나누잖아요. 나는 이것만 좋아. 뭐 그래도 됩니다. 근데 전제는 하나 깔려 있어야 돼. 다른 음악도 그만큼의 노력도 했고 그만큼의 이제 가치가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좀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이 장르야 이런 거도 좋아하고 그거를 아끼는 건 좋지. 그만. 근데 다른 장르를 무시하면 안 되지.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다른 거는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쓰레기인 거지. 그러니까 트루 메탈, 펄스 메탈 논쟁도 그렇고 그 옛날에 좀 어린애들이 좀 많이 했던 걸로 저는 아는데 무슨 완전히 마이너 쪽 음악을 해야 막 트루 메탈이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좋아하는 뮤지션들 결국 음악으로 돈 벌잖아요. 근데 난 솔직히 부럽거든. 물론 그쪽에는 나름대로 이제 고충이 있으니까 메탈리카처럼 그래 쌩고생을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욕할 것도 아니고 이제 음악으로 돈 생계가 되는 쪽이고 우리는 음악 자체가 좋아서 이제 완전 햄처럼 모든 걸 내던진 케이스도 있고 저처럼 즐겁게 하면서 되는 데까지 해보려는 케이스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시작은 헤비메탈인데 물론 이게 처음엔 잡식이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위에서 뭐 좋다면 아무 생각이 들어보고 그 와중에서 제 스타일을 찾아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스타일이 뭔데? 그러니까 주다스 프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파워 메탈 계열 혹은 스래시 메탈 계열 이쪽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파워 메탈은 이제 헬로윈 계열이 아니야. 그러니까 파워 메탈은 제로 말씀드렸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헬로윈 쪽으로 시작해서 이제 완전히 막 심포닉이라든가 아니면 엄청난 멜로디로 간 계열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쪽은 오히려 이제 유럽 전통의 이런 리듬이라든가 오히려 정통 메탈에 가까우면서 저 그쪽 계열이거든요. 러닝 와일드라든가 크리스탈 바이퍼 혹은 저 사바톤 뭐 이쪽이거든요.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헬로윈 간마리 계열이 있든가 하면은 러닝 와일드, 매너워, 크리스탈 바이퍼 이런 계열이 있고 저는 이쪽을 더 좋아하는 거고 제 쪽은 오히려 더 가다 보면 포크 메탈이 나와. 근데 이쪽은 랩소디 이런 쪽으로 하니까 웅장하고 어째 보면 사운드 톤은 가벼울 수 있는데 그 가벼운 만큼 다른 게 또 있어. 테마라든가 이제 환타지 덕후들을 자극한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네, 저는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더 가. 왜냐면 제가 들어도 제가 좀 특이한 게 멜로디 있는 걸 좋아하는데 과다 싶으면 귀가 안 땡겨. 과다 싶으면 또 귀가 안 땡겨. 저는 멜로디하고 헤비 사운드 톤이 적절해야 딱 좋더라고요. 네, 이게 저도 들으면 좀 신기해. 랩소디가 제가 한 3집까지 정말 좋아하다가 4집부터 다 귀에 안 들었거든. 예를 들면은 헬로윈 안 찾게 되는 거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딱 안 듣게 되더라고 희한하게.
그렇다고 내가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들어봤는데, 아유, 그러니까 이 밴드가 싫은 게 아니라 취향이 어느 순간 안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예. 이제 매일 뭐 밥을 하나만 먹을 수 있나 예.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또 이제 보컬 스타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제일 처음 들을 때는 이제 그 헬로윈의 두 번째 보컬이 이제 미하일 키스케 이 형부 목소리 그래 좋아하다가 그러면 이러면 자동으로 이제 랩소디 쪽도 갔는데 어느 순간 그 너무 하이톤 듣기 싫은 기라 어느 순간 미들톤이 더 좋아 걸걸하이 막 쭉쭉 뽑아내는 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노래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존나 잘하잖아요. 얘. 실제로 제가 본 하이톤 보컬 중에 끝판왕은 제가 실제로 본 사람 중에 얘, 마크 볼즈거든요. 이 양반이 누구냐면은 잉베이 맘신 밴드랑도 공연했고 그리고 로열런트 보컬이기도 했고 근데 그거 뭐 오디오에서는 이 사람 보컬이 엄청난지 별로 잘 느낌이 안 오거든요. 와 근데 라이브 들으니까 잉베이 맘신 공연 때 제가 그 마크 볼즈 보컬 들었는데 야 사운드 좋아다 진짜. 진짜 무너질 뻔했다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양반은 미국 사람인데 좀 유럽군 그러니까 이제 좀 클래식적으로 노래 잘하는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해야 되고 노래 제대로 배워갖고 완전히 막 쫙 올라간 스타일. 보통 우리가 갖는 미국식 보컬에 대한 거는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누구 드럼 그 아까 그 도글라스 페이지 그 보컬처럼 좀 걸쭉하이 좀 그런 인식이 강한데 그 양반은 노래를 제대로 배워서 그런가 이제 뭐라 단전에서부터 이게 쫙 올라온 느낌. 그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안개가 낀 거랑 안개가 딱 거치고 완전히 막 쫙 올라가는 거랑은 어우 장난이네 이게 느낌이 다르지. 계속 팍팍팍 올라가는데 막 이거 한도 끝도 없대 진짜로. 진짜 그때 엄청 감탄했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하이가 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이 보컬병이 하이만 좋아하는 걸 이제 또 보컬병 고음병 이런 얘기도 그렇지. 있고. 예. 근데 그 노래를 잘하냐 못하느냐를 얼마만큼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많이 나눠지잖아.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주로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 그거 음악 경연대회 할 때 이쪽이 더 유리하거든. 고음 샤우트 잘하는 양반들이. 그렇지. 예. 근데 저도 이제 경연대회 몇 번 나가봤지만은 그 중음에서도 그 차분하게도 노래 잘하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보면서 저 양반은 좀 불리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기라. 상금 탄데 저 양반이 불리하겠네.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극복하는 방법도 있어. 예를 들면 이 펄잼의 보컬 에디 베어처럼 거칠게 질러버리는 거 이게 하이톤은 아닌데 힘있게 힘있게 그리고 이제 언더독의 그 근홍행님 와 이 양반 들으면서 진짜 양키 사운드가 뭔지 제대로 들었거든요. 양키 보컬 사운드. 그런 해법은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지른 스타일 아닙니까? 이게 하이톤이든 미들톤이든 간에 차분한 보컬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사람들이 좀 귀가 좀 열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귀보다 마음이 열려야지. 제 생각에는 막 차분하게 불러도 노래 진짜 잘하는 사람들 많고 들어보면은 막.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어느 순간 장르를 떠나서 무조건 고음병이 좀 대세인 것 같은 기라. 애들 보면은.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음악을 또 찾고 듣는 사람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비슷하게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질러대는 그런 보컬보다는 깊이가 있는 보컬을 많이 찾는다. 그러니까 막 일반 대중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거지. 가요 같은 경우. 특히 또 우리나라 대중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고음병 혹은 샤우트 좋아 하는데 막상 메탈 쪽에는 안 들어. 그리고 이제 밴드에 대해서는 거의 뭐 흥미도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지 않습니까? 일반 대중들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김경호 같은 분이 계셔도 김경호 씨만 보지 뒤에 밴드는 안 보거든.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쩔 수 없구나 싶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저는 막 보면서. 예. 알아주는 사람은 다 알아주잖아. 그러니까 막 베이비 메탈도 베이비 메탈. 뒤에 뮤지션들이 막 쨍쨍하다는 걸. 사실 이번에 베이비 메탈도 제가 눈을 뜬 장르 중 분야 중 하나인데 졸라 좋더만 막 상대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베이비 메탈 이제 펍에서 나오면은 그냥 괜찮네 하고 대충 넘어가던 게 이제는 야 씨발 지기네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좀. 근데 1집은 확실히 괜찮은데 2, 3집 가니까 약간 좀 메가리가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언젠가 또 조금 있으면 제가 잭라이프 멤버들이랑 만났는데 그 기타 형님께 매력을 한번 제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집이 진짜 좋았거든요. 베이비 메탈 들어보니까. 그냥 뭐든지 그렇다. 이제 지 짠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소스를 계속 만들려고 하고 그런 거를
의무적으로 1집, 2집, 3집 이런 식으로 내야 되니까 또 없는 걸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1집이 보면 제일 도전적이고 제일 실험적인 거하고 그러니까 딱 이게 이제 또 도 아니면 뭐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 그러니까 딱 1집만 내고 좀 메가리가 없어진 케이스가 또 많고 그 어째 보면 이제 어떤 팀들은 3, 4집까지는 기량이 확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킬링 트랙이 별로 없는 기라 사운드라든가 이런 거는 유지가 되는데 퀄리티가.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쪽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대체로 유지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메이저가 되면은 유지만 잘해도 뭐 연금은 돈은 들어오고 이제 생계는 보장된 거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펄점만 해도 제가 앨범 내는 거 3집까지인데 마지막 펄잼이 나온 게 몇 년도인데?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을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기곡만 한번 돌려봤는데 이제 펄잼도 이제 짬이 있고 철학이 있는 팀에 대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대체로 유지를 잘하더라고요 진짜. 그래 이게 프로지 싶더라고요 저 들으면서. 사운드 가든이라든가 앨리스 체인지는 이제 각자 보컬들이 각 고인이 됐으니까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굵직하게 한 방 써내리고 내려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많은 메탈 키드, 락 키드들에게 영감을 주지 않을까? 예, 이들이 남긴 유산은 제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그 장르를 나눈 건 뭐 이제 제 생각에는 흥미 위주로 나눠야지 이제 이걸 가지고 목숨을 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게 확실히 생각입니다. 예. 하고자 하는 말이 뭔데 장르를 나누자는 거가 장르 나눈 거는 재미로. 그러니까 재미로 아니고 우리가 재미로 찍으니까 네가 장르를 나눠줘야지 사람들이 듣기 편하지. 아니 뭐 이제 들으면 다 알잖아요. 웬만하면 뭐 주다스 계열의 이제 정통의 메탈 메탈리카를 시작으로 한 스래시인데 이 스래시도 딱 깊이 파면은 이제 미국 베이에리아 스래시 그러니까 이제 저 샌프란시스코 이쪽에 중심으로 한 스래시 메탈 밴드가 있는가 하면 그 크리에이터 소돔을 중심으로 한 유로파 스래시들이 있고 뭐 국내 스래시들도 크래시 이후로 진짜 기량이 장난 아니고 차들으면 재밌는 거 많아요 진짜로 그래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나눠가지고 장르별로 한번 딱 이야기를 좀 해도 사실 그걸 예전에 생각했는데 좀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저 크리에이터 소돔 이런 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사실 들은 지가 좀 많이 오래됐어. 크리에이터 소돔 이런 거 그 가들 얘기하려면 디스트럭션도 좀 들어야 되는데 사실 디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진짜 기가 따갑거든요. 예. 그리고 웬만한 데스메탈 밴드 저리 가라는 사운드거든. 이제 그건 정리 좀 하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몽크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오랜만에 NSX를 보는데 이 팀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좋지. 예. 사실 NSX가 좀 많이 좀 더 평가를 좀 덜 받고 있거든요. 다른 팀에 비해서. 아주 절대 만만한 팀이 아니다. 근데 제가 NSX를 초창기만 좋아하지 이 중간에 텅 비었어. 그러니까 조이 벨라도나가 떠난 그 시기를 제가 제대로 안 들어서 아직은 제가 함부로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갖고 조만간에 한번 그래도 제가 듣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래. 다음에 또 천천히 하자. 예. 자 오늘 마무리해 주세요. 예. 사실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저 혼자 좀 신나갖고 왜냐면 이제 귀가 약간 좀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신났었는데 막상 오늘 얘기하니까 이거 잠깐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 거나 하는 게 사실 존나 불안했거든요. 예, 그래도 뭐 하는 데까지 해봤고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사실 우리가 다 즐겁고 그리고 혼을 좀 뺏겼잖아 우리 솔직히 뭐 메탈에 뺏기기도 했고 그런지에 뺏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듣는데 이제 내가 듣는 장르가 다가 아니란 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본인은 클린 보컬이 좋은데 뭐 이제 뭐 목소리 갈아대거나 이런 것들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뭐 아니면 이제 그거 뭐고 이제 찐득한 사운드가 좋은데 씨발 후루룩 날아다니는 그 기타는 별로야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재미로 봐주면 좀 더 너그럽게 트루메탈 펄스메탈 다 족하고 씨발 진짜 막 이런 분야가 있으면 이런 분야도 있고 그만큼 즐겁고 심오하다 그리고 그만큼 피와 땀과 이제 유산이 배어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즐겁게 음악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취지는 이거였는데 횡소수를 많이 했지.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좀 이따가 공연장 가서 한잔 빨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횡소수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메탈리언이었습니다.